반갑습니다. 저는 내마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딸은 6살의 귀여운 유치원생이고요. 그녀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웃기까지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시고 엄마는 한바직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아버지가 탄광 때문인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으셔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피곤해진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고난스러운 한 해를 보낸 끝에 저는 고등학교에 직업전문고등학교로 입학했습니다. 미혼이고 공부만 하면 영원히 가난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미용 분야로 진로를 선택했어요. 2년 동안 미용 기술을 배우며 가발에 대한 다양한 실습을 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강원도의 대규모 미용실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와 샴푸만 담당했고 1년 후에야 손님의 머리를 다룰 수 있었어요. 열심히 연습하여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오늘 미숙이의 머리는 정말 잘 나왔어요. 거울을 보면 저 이영애와는 달라 보이네요. 사랑스러운 이영애 같은 느낌이 나네요. 웃음어 손님은 이목구비가 미스코리아 금상에 출연한 것 같고 제가 머리를 잘 다룬 것보다는 손님의 얼굴이 어떤 헤어스타일이든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미스김이 머리만 잘라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보는 것도 있네요. 기분이다 이거. 응, 팁이야. 어머, 영광이에요.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스김은 혼자 아픈 엄마를 모시고 산다며 동생이 셋이라고 하나 봐요. 맞아요. 제가 가장 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이, 어린 아가씨가 고생이 참 많아서 앞으로 손님들을 많이 끌어올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을 텐데요. 저야 그래요. 만약 주신다면 손님을 제만의 여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첨꾼 미용사로서 일하며 많은 단골을 끌어모아왔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단골 손님이 가장 많은 미용사가 되었어요. 오래된 선배 미용사 언니들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김국자인데 집에 갈수록 거만해져. 너 내 단골 손님 가로채 가니까 배때기가 뜨뜻하지냐. 아, 고현정 닮은 손님이야? 이게 또 터네. 그 아줌마가 어딜 봐서 고정이야? 너 해도 아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손님이 저한테 머리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미용사를 바꾸시겠죠? 언니가 부족한 게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말이에요. 언니,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일하세요. 이게 돌았나? 감히 한 해 같은 선배한테 개질을 해. 너 돼지고 싶어 환장 있니? 언니, 확실히 말해둘게요. 나랑 붙으면 각오를 하셔야 해요. 강냉이. 털리고 머리털을 다 쥐어뜯기라는 생각에 돌진해야 합니다. 제 별명은 독이에요. 불을 한 번이라도 끼면 놓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돌도 씹어먹는 짱돌태를 까부는 거야? 야, 불도 깃발을 들어올리면 짱돌이 뽀개줄 테니까 돌진해봐. 장순이 언니,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 너야말로 오늘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 다른 사람 손님을 가로채는 짓을 다시 하게 해주겠어. 들어와, 이 상태도 없는 연하야.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손님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손봐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쌈으로 유명했는데 잠자는 불독이 쿼터를 건드리자 제대로 손을 봐주려고 선배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날려차기로 선배의 골을 날려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잡았습니다. 선배는 눈을 감고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렸지만 너무 느려서 제 얼굴에 한 대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주고 다른 선배들이 그만하라고 말려서 싸움을 멈췄어요. 이제 나는 왜 불독인데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픈 엄마의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다고 내가 가장이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분하네. 그래 싸움은 싸움이니 인정해야지. 내가 졌으니 김자은 건들지 말자. 어렵게 사는 애니까 우리가 봐주면서 일하자고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인정해줬어요.
나는 실컷 두들겨 팬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그날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형 미용실에서 잘 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사장님이 도박을 하고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나와 조사를 하러 왔고 일이 커져서 우리 미용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와 함께 일했던 장순이 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야, 너랑 동업하지 않을래? 시장에 미용실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손님이 꽤 많은데 원장 아줌마가 몸이 아파서 접는다고 하더라. 권리금은 조금 비싸지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고등학생 동생들과 중학생 동생 하나가 있어서 등록금을 내고 용돈을 주고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내야 해서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가진 돈이 거의 없다는 상황인데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네. 그래, 그럼 이 언니가 그 미용실을 살 테니까 내가 직원으로 일해볼래? 월급은 전에 본 것보다 더 많이 줄게. 정말 나야, 그래만 주면 완전 땡큐지. 도시로 갈 필요 없이 강원도에서 지낼 수 있으니 최고의 조건이지. 동생들 대학까지 보내야 하니까 언니가 날 구제해주면 평생 충성할게요. 딱 한 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도 동생들이랑 엄마를 모셔줘야 해서 고생이 많다. 그래, 이 언니가 너랑 맞짱 떠서 졌으니까 너를 두고 갈 거니까 줄게. 내 밑으로 들어와서 개고생 좀 해봐, 알겠어? 언니 실컷 갈구고 혼낼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혼내줄 테니 언제나 가니고 쓰기를 빼놓고 있으니까. 저는 장순이 언니가 매입한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터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우리 두 사람의 예전 단골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벌이기 꽤 좋았었습니다. 장순 언니는 저에게 보너스를 제대로 주어 월급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미웠던 사이에서도 없는 친구가 되어 함께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동생들은 슬 모두 대학을 보내고 뒷바라지를 더는 하지 않았어요. 동생들도 양심이 있어 대학 등록금을 한 번씩 받아가고 나서는 손을 벌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약했던 마가 가시게 되면서 강도의 건중이 os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돈을 모으기로 하고 똑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장순이 언니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걸었어요. 그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그만 벗어날까 갈수록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로 이사가서 발생하는 현상이긴 한데 우리도 도시로 떠날까? 너도 이제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 없잖아. 그리고 돈도 꽤 모은 거니까 나랑 동업해서 가게를 차리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에는 손님이 줄긴 했어. 그럼 서울로 가자는 거야? 서울처럼 사람이 많은 곳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이제 20대 후반인데 서울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돈도 벌고 남자도 만나자고 그래? 좋다. 이제 강원도 바탕을 벗어나자. 서울 가서 우리 미용실을 차리고 보자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강원도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언니와 함께 지낼 옥탑방을 구하고 아주 작은 상가의 자리를 얻어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기술이 좋아서 의자 2개가 하루에 날아갈 정도로 바빴습니다. 서울에는 미용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고 우리 미용실은 벼룩만 더군요. 단골은 왔지만 다른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 손님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남성 커트 환영을 써붙였고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율이 좋은 남성 손님들 때문에 일 잘 돼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장순 언니는 남성 손님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치더니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둘은 몇 달 후 바로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나에게도 빨리 인연을 만들어 보라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어요. 아, 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내. 나이 둘이야.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도 결혼은 때가 있어. 나중에 40이 되면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난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혼자 잘 먹고 살아도 되는데 뭐 하러 지옥을 찾아 들어가겠어. 지옥이야. 언니 봐라. 맨날 홍콩 가서 얼굴 핀 거 안 보이냐? 언니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쫙 폈다. 홍콩이 그렇게 좋냐?
알았다. 좋은 남자 있으면 바로 꼬셔서 시집 갈게. 나는 언니가 잘 사는 걸 보고 결혼의 꿈을 꾸기도 한 것 같아요. 형부가 언니에게 정말 잘한 것 같아.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고 샘이 났답니다. 어느 날 우리 미용실에 낯선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치고 왔다며 구제를 요청했는데 여기 쥐가 파먹은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잘났나요? 라며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며 자랑하던 남성이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 놓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머리를 다듬어 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기울여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머리를 손질해 주었고 손님이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후 그 남성 손님이 단골로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매우 깔끔한 결과물을 선사했습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문장의 끝마다 쉼표나 마침표를 삽입하여 읽기 편한 구조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는 수정된 내용입니다.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머리를 해드렸는데 장순 언니가 저에게 왜 그리 눈치가 없냐고 하더군요. 국자 너 봐보니 저 남자가 너한테 꽂혀서 매주 오는 거잖아. 아니야. 회사원이라 깔끔하게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넌 그걸 믿니? 내가 머리 잘라주겠다고 하면 내가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르잖아. 내 손에만 맡기겠다는 건 뭔 소리겠죠? 에이 아닐 거야. 지난번에 명함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던데 그런 사람이 왜 날 좋아하겠어. 야, 내 남편도 잘 나가는 장사꾼이고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빵빵하다고 나도 알지. 아 그런데 그 손님은 아닐 것이야. 답답하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다음에 그 손님이 오면 대놓고 제가 전문적인 미용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여성 고객이 왔는데 그녀는 정말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자 손님 한 분이 매주 미용실에 오셔서 그녀를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올 손님 앞에서 할 때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그분께 요새 자주 오셔서 우리 직원 중 한 명을 좋아하시나요? 라고요. 그분은 당황해 하면서도 네, 그게 맞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친구는 그걸 듣고 용기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곧바로 고백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한 건데 손님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만둬요. 그러자 제 친구는 손님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 사장님을 좋아하신답니다. 그렇게 말하자 손님께서 제 친구의 거기를 보러 자주 미용실에 오시는 이유가 그때까지 좋아하시는 이유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 숙맥이라고 말하지 못한 그분에게 곧바로 고백했어요. 언니가 멍석을 깔아주었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장님께서 좋아해 주시니 제가 사장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사장님과의 꿈까지 꾸고 있어요.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처음 받아보는데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우리는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장순 언니가 해결해 줄 거라고 나서더니 진짜로 소심한 우리 둘 다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 편의 영화도 보고 들어왔어요. 제가 혼자 손님을 대할 수 있으니 빨리 나가서 데이트하세요. 그러자 손님과 제가 어색하게 있는 동안 언니가 쟤를 미용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다시 고백을 받게 된 거예요. 쑥스러운 그 손님은 말을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사귀자고 했어요. 우리 사귀자고요. 보세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 만나봐요. 대시. 그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사귀는 거라서 설레기도 했고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지 조심하면서 사귀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 나이는 34살이 되었고 애인의 나이는 37살이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 얘기는 오가긴 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미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제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 바로 시어머니네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명은 저를 보는 눈이 달기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휴, 드디어 그 놈이 사고를 쳤구나. 내가 상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무시하더니 미쟁이를 데리고 왔어. 아이고, 속상하다. 어머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오래 사귀던 사람인데, 인사 받으시고 대화 좀 나누세요. 그래,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어떻게 할 거냐? 이봐, 아가씨, 여기 앉아.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고 싶지만 임신했다면? 네, 어머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세요? 미용실이 어디 있어요? 시장 근처 상가예요. 학력이라는 가족 사정은 전에 들었어요. 고조의 부모님 없고 남동생 셋이 있대요. 제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어요. 대학까지 다녔다. 고생 많았어. 그래도 자네 배경과 우리 집안을 너무 비교하지 말아야 해. 왜냐하면 생각 없이 임신해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할 건 아니잖아. 어떤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입을 열어줬어. 울 엄마 좀 그만해요. 울 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예요. 아빠로서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그 등신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해외로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한 남자가 시골에서 온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널 키워서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만 좀 해. 무슨 말씀을 하든 그 결정은 내가 내리지. 송구스럽지만 제가 입력하신 텍스트는 약간 혼선스러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자는 숟가락이에요.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애까지 뵀는데 제가 어쩔 수 있어요. 결혼식은 최소한의 손님만 초대할 거예요. 창피스럽게 동네방네에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고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제 결혼을 억지로 허락해 주셨어요.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예의 바르게 사과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런 분이시니까 대충 넘겨주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빈말하는 걸 미안해해요.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결혼 후에 힘들어질 것 같아도 우리 아기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죠.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결혼해야겠어. 이해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고마워. 최대한 엄마와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 우리 둘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의 연을 맺었어. 그러나 시댁에서 매달 2번씩 가족이 모임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마찰을 막을 수 없었어. 남편이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며 가족 모임에 못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불만을 털어놨어.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만 고생한다면서 똑같이 며느리 된 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임에 나와줄 것을 요청했어. 그러다 남편과 상의해 시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 계속 부딪히면서 정이 들 거라고 믿으며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 모임에 처음 참석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동생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그렇게 내가 싫다면서 온 물음 온 거야? 아버님, 이제 형님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제가 몇 번 전화했더니 그만큼 했다고 나선 희영이가 시켜준 것이었을 거야? 역시 넌 내 딸 같은 애야. 아주 잘했어. 어머님은 형님에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조금 자르라고 부탁하세요. 머리가 가렵다고 했잖아요. 마사지도 받고 싶다고 해요. 형님, 어머님과 나와 머리 좀 자르러 왔으니 감사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시댁에 오면 할 일이 뭔가요? 알고 계시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님, 머리가 가려워요. 제가 시원하게 감겨드릴게요. 그 전에 내 발이나 주물러 주세요. 발가락이 쑤시니까 내가 주물러 봐야 해요. 너 표정이 왜 그래요? 미용실에서 남의 머리를 감길 때 발은 못 주물러 주니까 아니에요,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 할 줄 아는 게 가위질과 마사지 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몸으로 쥐고 주세요.
어머님, 그럼 저도 뭘 해야 할까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희영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돈도 잘 벌고 집안도 빵빵해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돼요. 넌 보석 같은 아이라고. 고마워요, 어머님. 아, 형님, 미용은 다 할 줄 아시죠? 그럼요. 시어머니와 함께 발을 닦아달라고 요청하고 매니큐어를 커플로 하트 뿅뿅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손발에 네일아트를 해보자고 말했지만 미용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거절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참았고 결국 시어머니와 합의하여 발을 닦아주고 매니큐어를 칠해줬다. 손톱도 깔끔하게 칠해주자 시어머니는 다음 할 일을 주고 혼자 밥을 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전골이나 냉면을 먹고 싶다며 요구하여 눈을 펑펑 뜨며 손짓하여 빨리 식사 준비를 시작하도록 독려했다. 지금 나가서 장을 보고 올게요. 저는 끝까지 참고시댁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니 화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저를 자주 부려먹으며 했습니다. 만사 때도 둘이 거리를 두며 놀았고 저는 주방에 보내거나 머리를 계속 감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출산하고 나면 시댁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받은 무시가 큰 상처로 쌓여 있어서 되도록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아기를 출산하고 미용실 일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육아에 집중할 시기였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순 언니에게 혼자 미실을 운영하게 되었죠. 미용실에 손님이 많아서 언니는 알바생을 구해 청소와 샴푸를 시켰고 하루 종일 가위질과 염색약, 파마약을 묻혀가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딸이 둘 다 자랐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바쁘고 힘든 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노력을 하며 살다 보니 좋은 날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남편이 속을 썩이고 회식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물론 사회생활에서 술이 어울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도가. 여보, 일주일 내내 술 마시러 나가네. 주말에는 우리 혜경이랑 같이 돌봐야 돼. 난 주말에 더 바쁜 미용사라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매번 미용실에 데리고 간다던데. 그러니까 미용실을 때려치우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어서 그렇게 유난을 피우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주말까지 일하라고 했어? 그냥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해. 이렇게 술 먹고 막말을 하네. 당신, 변해도 너무 변한 건 아니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아우, 지겨워. 이런 식으로 집에 오고 싶겠냐? 혜경이 온다. 그래, 그런 대화는 밤에 현관문 앞에서 하는 게 유일했어. 낮에 카톡을 보내면 읽고 싶은지 아예 안 읽는지 몰라. 결혼 생활이 점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많이 후회하고 화가 났었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한 행동을 했었고 어느 날 하루를 잡아 잔소리를 하니까 바로 따귀를 맞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똑같이 따귀를 날려주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오던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왜 내 아들한테 까불어서 이렇게 됐냐? 나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 한번 혼내주고 싶었는데 잘 됐네. 몸이 많이 다치셨는데 형님. 아픕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는지 심드렁해서요. 형수님, 우리 형과 이혼할 거라고 그런 인간하고 함께 사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합의해서 끝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연이 끝나보니 마음이 시원하군요. 야, 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계속 둘 수는 없어서 이참에 찢어져라. 다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다친 사람을 보고 이혼하라는 말만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아서 가라.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키득거리며 웃고 경실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집안과 가족이 된 걸까요? 하고 천장을 쳐다보며 후회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하려고 별도로 갔습니다. 중이었다 변호사를 찾아보던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와 동생이 양손에 짐을 많이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두 사람 뒤를 쫓았습니다. 뭔가 손잡을 만한 단서가 생길까 해서 꼬리를 물고 따라갔죠. 결국 주택집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는 전방에 숨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았어요.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그와 함께 어떤 여자가 있었죠. 누구든 봐도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난 모르게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전력 질주로 그 집을 향해 뛰어갔고 시어머니와 동생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얘기하더군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이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갈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찾아왔어요? 미행이나 한 거예요? 야씨, 너 우리를 미행했나요? 아주 스토커가 따로 없네요. 어머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겠으니 빨리 말해봐요. 지금 상황이 뭔지 말해봐. 그러자 남편은 자기 옆에 있던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아, 이 여자는 내 애인이에요. 곧 결혼할 계획이에요. 당신하고 이혼한 뒤에 말이에요. 나랑 이혼하고 결혼할 여자 완전 개자식이었네. 나한테 손을 둔 이유가 이거였어.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새 여자랑 동거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여자랑 사귄 지 꽤 됐어요. 얘는 당신과 우리랑 날. 대기업 임원이 나를 키우라는 사람이라고 다른 차원에 있는 여자야. 나는 기가 막히고 소리를 지른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주둥아리를 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차라리 잘 됐죠. 이 꼬마 미치광이 아버지한테 받아볼 테니까 이혼 안 하고 버텨온 거예요. 지금 골이 보이니까 이혼할 수 있게 됐잖아요. 혹시 지금 아버님과 새 아버지를 보고도 계속 같이 살면 바보나 어리석겠어요? 아버님은 바로 이혼하셨잖아요.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끝내세요. 그래요. 충분한 돈 주워내고 내 아들을 놓아주시고 내 딸은 내가 키우게 해줘. 하나, 아주 큰 제안을 하네요. 주시세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손녀딸을 무지하게 아끼는 줄 알겠어요. 정작 손녀딸 나이도 잘 모르면서 나도 고를 보고 계속 어머님 아들놈이랑 같이 살 마음 없어요. 그래요, 위제로 주세요. 저한테 손을 댄 것도 모자라 바람 피우고 살림까지 차렸으니 꽤 많이 주셔야 할 겁니다. 역시 돈 밝히는 집이었어. 애초에 내 아들 꽂힌 이유가 잘 나가는 남자라서 친 거지 알았다.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봐라. 곧 이혼장 가져가서 합의 이혼하자. 어머나, 그럼 이제 아주버님 해방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꿈을 이루셨어요.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제대로 눈도장 찍었고 남편과 시모동서의 면상도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의 멀쩡함을 달아버리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끝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조사라는 것을 좀 해봤어요. 요즘 심부름 센터에서는 못해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해 탈탈 털어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이 여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중견기업 오너의 딸이고 금수저인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또한 현재 유부녀 상태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당장 이혼할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여러 사진을 의뢰했고 출력된 사진들을 가지고 상간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김미려 씨 남편이시죠? 신뢰합니다. 저는 대길 씨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박대길 씨는 누구인지 조차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 증거물 하나가 낫겠네요.
이것을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제 아내 맞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이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랑 이혼하고 사모님과 함께 재혼한 의원 옆에 있는데 제대로 돌았네. 바람피기만으로 충분히 실망스러웠는데 나랑 이혼을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요즘 변호사 만나다니 나랑 이혼하려고 계획 중이었구만. 매우 놀랐겠죠.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제대로 뒤를 채맞고 있군요. 끝까지 모르고 이혼당하는 거 뻔했어요. 다른 이유를 들으면서 소송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가 손에 있으니 10배로 되돌려줘야겠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바빠서 일어나야겠다. 상간녀의 남편은 흥분한 것 같으면서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봐야겠죠.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얻어터져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안실로 달려갔을 때 먼저 와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까무러친 채 있었고 시동생 부부도 충격이 너무 커서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후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상간녀였어요. 제가 상녀 남편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혼내주다가 결국 끝장을 냈어요. 현재 그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이렇게 인생을 말아먹은 것을 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입을 벌리다가 이 사다리를 탔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겁에 질려 있었어요. 현관에 있는 누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기 왔어요. 아주머님은 골로 보낸 장본인이 왔다고 하더군요. 하하, 말로는 찢어발겨도 여기 오시겠어요.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후련해 하냐? 바람 좀 피우고 살림 좀 차렸다고 애인이나 남편을 구해다 주며 이 사다를 만들어. 너 바로 거기서 그만둘 일은 없어? 나가서 널 오늘 찢어발기고 나까지 지는 바람에 수습을 못한 채로 끝낼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인과응보의 원리, 사람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 하는 이유. 어쨌든 두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었네요. 가정을 망치는 죄를 저질러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겠지요. 조금 놀랐지만 어차피 더 이상 제게 맡겨두실 거 아닌가요? 보험금을 제외한 개인 재산으로 위자료를 받는다. 그런 것이지요. 어머님, 희영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을 잡아먹는데 먹어치우고 살 계획이라니. 어머님, 저건 보통 아니에요. 지금 제 남편은 그 상황에 대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나오던데 형님은 소시오패스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욕하라는 말을 하는데 동서 그대 그렇게 하다가 혓바닥 날아갈지도 몰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라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허탕이 돼 버렸어요. 내가 내 새로운 형제의 남편을 찾아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야? 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네. 여기서 내 잘못이라고 하면 맞아. 나 손대지 않고 코만 고치면 시원해지고 재산도 풍족히 받아 딸이랑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해. 그러면 너희들은 미래를 책임져야 해. 또한 이곳에 새로운 사람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나만 확실한 건 넌 나의 눈엔 나쁜 여자야. 내 눈에 다시 보이면 그때 네가 니년이야. 초상을 치를 줄 아는 것 같아요. 뭐님, 저가 그 미용에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지금은 아주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안실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나왔습니다. 정말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었더니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왔는데 남편마저 등을 돌리고 새살림을 하게 돼서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부 복수가 저절로 이루어졌으니 다음을 염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보험을 받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소송을 진행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유산 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해결 재판이 끝났고 이에 큰 돈이 생겨서 사업지인 장순이 언니에게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큰 물에서 놀자. 나 유산 받은 거 꽤 많은데 그걸로 대형 미용실을 차리자. 여기 권리금을 받은 걸?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 맞아. 이게 진짜야. 나는 너무 좋아. 하지만 너, 괜찮니? 남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힘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신께 눈물을 흘리는 게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내 딸과 나 자신만을 생각할 거야. 그래서 우리 빨리 그곳을 떠나자. 그래서 큰 바다에서 놀아보자. 대박이 터져서 빌딩도 사고 롤스로이스도 타보자고. 그래서 저는 받은 유산을 언니에게 맡기고 계약과 인테리어를 요청했어요. 딸이 아빠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날도 많아서 제가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완공된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순이 언니 대신을 해주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제 이름을 묻자 그 여자는 자신이 사장이라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나를 내쫓았다. 장순이 언니는 전화도 안 받아줬어요. 집에 찾아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장순 언니가 미용실을 완공 시 익명의 여자에게 아주 비싸게 팔아서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만난 10수년을 함께 해온 파트너였는데 제대로 배신당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돈까지 다 들고 튀었다면 끝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순 언니 형님 저예요. 제 번호 걸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지인한테 핸드폰 빌렸어요. 제 미용실에 다녀갔다 동서 미용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아, 내가 그 순이라는 여자한테 미용실을 샀거든요. 비싼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살살 꼬셨더니 바로 약하다는데 그 여자 지금 도망가서 못 찾아요. 그럼 이게 다른 게 있나요? 내가 계획한 거구나. 나는 새로 미실내는 거를 알고 그럼 순순히 젖을 줄 알았니? 이제 한 번 망하게 했으니 더 크게 망하게 해줄게. 어디서 뭘 하든 내가 실하게 다 져줄 거야. 넘어간 거구나. 그래, 잘 됐다. 고마워, 동서. 나 때문에 대신 고생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돈을 쥐고 떠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동서야, 고마워. 나 대신 장순 언니 챙겨줘서. 뭐, 넌 화도 안 나. 이런 우라질량을 봤나? 차라리 화를 내. 내가 무슨 보살이야? 아니, 정말 잘된 일이야. 장순 언니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 복수 기대할게. 언제든 덤벼. 동서가 시어머니와 작당하고 장순 언니를 꼬셨다 들었는데 저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 같은 것은 없다고 여기며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미용실을 내고 혼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겨 큰 회사에서 주최하는 송년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단골 손님을 만들고 음식도 먹으려고 기분 좋게 갔는데 불행히도 악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형님 어쩐 일로 껌이라고 팔러 오셨어? 내가 연명을 주고 나서 잘 사셨나?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한테 빼앗아간 미용실은 어떻게 잘 되나? 아, 거기 벌써 팔았지? 난 투자 목적으로 거기 산 거야? 아, 물론 형님한테 복수해 주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 그래? 투자해 돈은 많이 남겨 먹었어. 아무튼 여기서 뵈게 되니까 반가워요.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죠?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요. 어떻게 들어온 건지 궁금해 하시네요. 제가 복수하려고 당신의 미용실을 가져왔었어요. 혜경이는 아이들의 보호소에 잘 다녀왔어요. 잘 보살펴주고 돌려다 주고 왔어요. 당신.
여기 조희영 과장을 잘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그럼 둘 사이가 아는 사이였군요. 그렇다면 제 동서 전 동서가 뭐냐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응,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제 새로운 남편은 미용실 단골이었는데 동서도 같은 회사의 간부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여 연애를 시작하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겸사겸사 동서에게 복수하려고 여러 준비를 했었어요, 형님. 아니, 사모님.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모님, 듣기 좋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극진한 말씨를 쓰세요. 발에 사모님, 우리 과거 일은 잊고 잘 지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일이 어째서 나도 당신께 사과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거기 오시네 어머님이랑 서방님. 제가 비서를 통해서 초대했어요. 동서가 큰 상을 받는다고 서프라이즈로 몰래 오시게 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큰 상을 받으시다니요, 어머님. 여보,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서 높은 양반이 초대장을 주고 오셨어요. 희영이, 내가 오늘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잘 되고 있나 봐요. 곧 차장이 되시겠네요. 성가님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나상 같은 거 안 받아요. 여기는 그냥 송년 파티장이에요. 그 여자가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쟤는 내 아들을 잡아먹는 년이냐고요? 그게 왜 여기 있는 거죠? 야, 너 오늘 잘 만났다. 나는 오늘 네 년을 씹어먹을 거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직 정신이 없네요. 난 남편의 비서에게 손짓을 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파티장 안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상을 띄웠어요. 동서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동영상이었죠. 오늘도 화끈했어. 너무 좋아. 자기야,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 남편은 모르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 남편은 멍청해서 그런 의심은 안 해. 아이도 똑같은 팔푼이구나. 요즘은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서 살까? 아이고, 지랄을 하네. 내가 호빠 놈이랑 왜 도망을 가냐? 오빠는 그냥 하던 대로 잘하면 되는 거야? 빨리 2차전에 들어가자. 나는 요즘 남편이랑 하는 일로 만족을 한 번도 못 느꼈어. 얼른 홍콩으로 보내줘. 우린 역시 이렇게 평생 함께 지내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럼 비행기 출발합니다. 영상 속에서 동서는 잘생기고 늙은 술집 남자와 길게 그 짓을 했대.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고 혼자라고 말하며 동생은 거기서 동서를 밟아줬어. 이 짐승 같은 년 내 아들이 이 더러운 걸레가 내 실체야. 여보, 이게 뭘까 잘못됐어. 이건 사기야, 조작이야. 형님이 우리 식구를 파면시키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건 내 아들이랑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겠지. 만약 당신이 나를 속이려 한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가지마, 여보, 더러운 게 너의 진짜 모습인가? 동영상을 아주 잘 보았네요. 이제부터 너희 녀석을 손봐줘야겠다.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가서 동서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리저리 끌며 케이크에 찔렀고 접시에도 찔렀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이 떨리면서 동서를 깨워보았지만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회사 직원 중 누군가 119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동서에 대한 비방 동영상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큰 비극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동서는 저 세상으로 가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끌려가자마자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영상을 실수로 틀었다고 하니 방을 조치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자신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버렸는데 동서를 잃고 시어머니가 일어서 2배로 미쳐버렸습니다. 자식을 버리려고 소송을 했지만
친부가 자취를 감춘 데다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서 파할 수 없었으니 그냥 홀로 남의 아들을 키우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제게 많아 시들에 모르는 사람 생각을 말하셨네요. 제게 상처를 입었던 과거가 깨끗이 지워졌군요. 세상엔 또라이가 많습니다. 사람을 하인처럼 대하는 시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내를 몰래 바꾸고 이혼을 계획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한 학력과 가정 배경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연희한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불붙지 않으려면 조용히 살라고 이르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오정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제 한 남편과의 아들, 그리고 제 딸까지 내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시련들을 겪으며 지금의 평온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